예, 미래통합당 좀처럼 총선 참패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의 출범도 여의치 않아 보이고요. 자, 어제 오후에 벌써 이상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상임전국위원회가 정족수가 부족해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전당대회 8월 31일까지 열어야 된다는 그것을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전국위원회로 갔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하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임기가 결국은 8월 31일까지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겨우 넉 달 하려고 내가 하겠느냐라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 그동안 입장이었죠. 어젯밤에 심재철 원내대표, 지금 대표 권한대행이죠. 찾아갔는데 와인만 석 잔 마시고 돌아왔다.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당 내 기류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녹취를 들어봅니다. 2달도 좋고 넉 달도 좋고 일단 맡기만 줘봐라. 네. 내 하는 거 보면 당신들 분명히 판단할 거고 나에 대해서 오해나 편견이 있었던 분들도 생각이 바뀔 거다. 일단 기회만 주면 2달 안에도 내가 그 정도 인식은 바꿔낼 자신이 있다. 결과는 성과는 좀 더 걸리겠지만 네. 내 진정성이라든가 선의라든가 또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 거라든가 이거는 2달이면 내가 충분히 이 안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서 그다음에 당원들이 알아서 이분이 당에 정말 필요한 분이다. 우리 스스로 이분을 좀 붙잡자. 좀 더 당을 확실하게 바꿔놓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이분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좀 계속 청하자라고 되면 기한의 문제라든가 권한의 문제라는 게 저절로 풀리는데 그런 과정을 전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기한 제한 없어야 되고 정권이 줘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사고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김종인 전 선거대책위원장께서 거부 의사를 밝혔으니까 그분의 뜻을 우리가 잘 존중해서 잘 존중해야 된다. 이제는 그 내부에서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3, 4개월이지만 또 그 기간이 상당히 또 중요한 기간이라 생각하거든요. 어제의 그 당원들의 뜻은 8월 31일 날 전당대회를 열어라는 그런 저는 뜻이. 최경철 의원 보시기에 김종인 위원장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장 하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처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었고 이렇기 때문에 권위의 훼손을 너무 크게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들어온다 한들 이렇게 상한 권위를 갖고 어떤 새로운 말을 한들 당원들이 들을 것 같지가 않아서 좋은 인재고 좋은 제목이었는데 결국 당원들이 이렇게 싫어하니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처음부터 발걸음을 옮길 때 좀 조심스럽게 옮겼어야 되는데 과거에 하던 행태를 또 되풀이했죠.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오시면서 조심스럽게 들어오셨다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찬성했거든요. 예. 한데 들어오시면서 홍준표는 안 되고 유시민도 안 되고 안철수도 안 되고 이런 유승민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어버리니까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저분들이 정치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한 분들인데 수십 년 한 분들한테 너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도장을 찍어버리니까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는데 이런 면에서 그 김종인 위원장이 큰 실수를 하셨고 그리고 이 연장선에서 또 본다면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조금 양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결국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건 뭡니까? 연대와 협력이거든요. 당 내부에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연대하고 협력하면 다 풀릴 수 있는데 지금 통합당 내부의 구성원들은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고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자기 말이 옳으니까 너희들은 모두 안 된다고 도장을 찍어버리고 나머지도 그러면 너는 안 된다고 싸우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제발 좀 그만 싸우라는 메시지를 내시는데 통합당 의원들이 코로나19 극복한 그것처럼 연대와 협력하셔서 이제 싸우는 모습 좀 그만 보여야 다음 선거에도 희망이 있지. 이대로 가면은 다음 선거도 희망을 보이기가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상임전국위원회를 다시 소집한다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윤기찬 부위원장 전망이 어떻습니까? 아마 임기가 가장 큰 쟁점이니만큼 임기를 특정 임기로 딱 정해서 당원 개정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상임전국위가 사실 거기서 당원 개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상임전국위에서 당원 개정을 발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안건을. 발의하게 되면
전국위원회로 전국위원회에서 넘어가는 거죠. 의결하는 절차를 예. 거치는 건데 발의 자체가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전당대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다시 요구하거나 아니면 상임전국위원회 또 다른 이제 당원 개정 발의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똑같으면 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기를 뭐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를 2021년도 몇 월 달에 한다라고 부칙에 다시 부칙 내용을 바꾸는 거죠. 예. 부칙을 삭제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 아까 조경태 의원 말씀 중에 당원들의 뜻 얘기했는데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당원들의 뜻은 전국위가 더 포괄적인 조직이에요. 상임전국위는 이사회라고 하면 예. 전국위는 주주총회 비슷한 거거든요. 네. 따라서 당원들은 일단 김종인 비대위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모은 거예요. 거기에 임기는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본인의 해석이라는 말 먼저 전하고요. 일단 당을 위해서 개인들의 정치 행로보다는 현재 당을 위해서 좀 이성적인 몫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김종인 그 전 선대위원장의 경우에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공당의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말씀보다는 당에 대한 애정을 좀 표시해줘야 공감을 얻어서 그 공감을 동력 삼아서 혁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태도 변화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이 쉽지 않은 것은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거의 집중포화 수준인데요. 이런저런 얘기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럽고 모두 포기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애 마지막 소임이라면서 시작한 일이고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여러분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난 이 당에 제일 걱정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이게 뭐가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또 전대 얘기가 자꾸 나올 거 아니에요. 전대를 빨리 하자, 빨리 전대. 하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대를 무슨 앞으로 뭐 8월 달에 하겠다, 뭐 7월 달에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붙으면은 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갖다가 한 끝에 통합당의 상황이 내가 나를 꼭 필요로 한다고 그게 의견이 모아지면은 내가 힘든 일이지만 한번 해보겠다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연예계에 불과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당 주인 행세하면서 홍준표 복당 운동 하는 거 보고 내가 참 가관이고 기가 막힌다. 빨리 복당하는 그 사람들은 떠내기입니다. 응? 황교안 대표도 떠내기고 내가 이 시장에 터줄 때가 있는 떠내기들이 들어와서 터줄 때가 뭘 몰아내놓고 또다시 당권을 농단하겠다? 그게 당원들이 용서할 거겠습니까?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김두수 평론가, 어느 쪽 새가 더 클까요? 이 미래통합당의 지지 기반을 봐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 보수적 성향과 영남을 중심한 안보 보수적 성향이 있는데 이 둘이 원래도 좀 충돌하지만 여기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당선자와 낙선자가 있습니다. 낙선자는 주로 수도권이고요. 당선자는 주로 영남입니다. 예. 수도권은 통상 좀 더 혁신에 가까운 좀 상대적으로 개혁파에 속하고요. 영남은 좀 보수파에 속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어쨌든 비대위원으로 추대하는 쪽은 주로 수도권의 낙선자 그룹이 주로 그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구조적인 충돌이 있는 거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화타라는 전설적 명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 수 한 수 훈수를 둔데 아무도 당신들은 이걸 몰라. 그랬는데 하타가 너무 빨리 비밀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경제 전문가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버리니까 여기에 경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로 말하지 않아야 될 비밀을 말함으로 해서 어려워졌고 또 그 구조적 충돌의 지점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혁신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건 당 안에서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혁신은 당 밖의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합돼서 그런 측면에서 전체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김종인 한 사람으로 또 바꿀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 안팎의 모든 이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재미있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김성환 평론가, 누구 말이 공감대를 더 넓히느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대로 70년대 경제 전문가, 그래 미래통합당 미래는 그쪽으로 가야 돼 하는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떠내기들이 와가지고 터줏대가 몰아냈다 저 말도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보수진영 내부에서 당을 해체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보수라고는 하지만 색깔들이 너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유승민 의원이 대표 상징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는 좀 합리적 보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보수 진영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과거식 굉장히 안보적 사고방식에 특히 이제 냉전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분들도 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그냥 다 갈라서버리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보수를 좀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현재 과거에 이제 극우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하는 지나친 보수 성향이 강한 이런 층하고는 계속 같이 가게 될 경우에는 지금 보수에 특히 미래통합당의 미래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충돌 현상이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은 아무리 와서 누가 뭐 먹이려고 그래도 안 먹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면은 심재철 권한대행이 당선자 총회라든가 절차들을 하나하나씩 밟아가면서 좀 의견을 모아가면서 절차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냥 공중공중 떠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군데서 뭔가 이렇게 확 논의가 제대로 모아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더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좀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아직도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미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총괄선대위원장 들어올 때도 뭐 거의 다 무산됐을 것 같지만 그래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김종인 위원장이 내가 보수를 뭔가 바꿔보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의지가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 그런 면에서 또 반대로 보면은 구차기난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쪽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가면은 김종인 비대위 카드는 여전히 아직도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두수 평론가, 김종인 위원장 겪어보셨잖아요, 옛날에. 예. 지금 표현할 때 보면 약간 거리를 두면서 이당하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 표현이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 당을 바라보는 이 대중에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 당의 내부에 소속되면 어느 한 편에 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좀 거리를 두면 객관적으로 보이고 좀 더 또 지도하는 느낌. 그런 걸 살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 뭐 유체 이탈 합법이긴 한데 좀 거리를 두고 보면 바둑도 그러고 훈수도 그러고 좀 제3자가 훈수 두는 게 훨씬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신뢰성도 높이는 그런 합법이긴 합니다. 예. 유기찬 위원장, 어찌됐든 이제 정리를 하려면 다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임기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열린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상임정국위는 어차피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비대위원도 추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비대위 체제가 그대로 간다면 예. 그래서 이제 상임정국위 열 때까지 지도부나 기타 분들이 설득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또 통과가 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또 많아요. 일반 당원들은. 국회의원이나 당선자분들은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당을 정말 걱정하시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비대위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것만 봐도 비대위가 불가피하다는 논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비대위에 대해서 전국위원회에서 정당성이 부여됐기 때문에 당원들의 뜻이 이미 표출이 됐어요. 이 당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간다는 것도 사실은 당선자나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전국위원회가 아마 열려서 임기가 정해진다면 부칙을 개정하는 걸로 해서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경철 의원 아까 김종인 위원장 안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에 심재철 대행 김재원 정책위장 가서 와인만 석 잔 마시고 왔다고 하지만 혹시 저희가 상임정국위원회 다시 열어서 전당대회 일정 같은 거 이거 좀 조정하고 임기 없애는 걸로 이렇게 하면 받아주시렵니까? 라는 이야기 했겠죠? 네, 제안을 했을 거고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어제도 뭐 던지겠다, 수건 던졌나 안 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시거든요. 미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는 싶은데 지금 많은 구성원들 중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는 뭐 제가 볼 때는 한 8, 90% 정도 대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봤는데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꾸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미련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의 잠룡들을 만나면 됩니다. 홍준표, 뭐 김병준, 뭐 유승민 이런 분들을 만나서 각계격파하면 충분히 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각계격파를 하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저분 전국위원회 추인이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 달 초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일단 출범시켜서 그 위주로 가다가 일단 집단추 체제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저분의 의지가 어느 정도이냐 거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예, 자 미래통합당 상황 살펴봤고요. 민주당 짚어볼 텐데 여기서 잠깐 화재 현장 속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현장 현재까지 11명 사망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광재 기자 아까 파악한 대로 현재 공식 집계는 11명이군요. 네. 지금 불은요, 4시 30분에 큰 불을 잡았다고 했고요. 네. 지금 들어온 소식 들어오면 5시에는 완전 진압이 가능한 상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방대원들이 안에서 뭐 구조 작업이라든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상자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차례 폭발음이 있었다는 예. 증언들이 지금 사고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여 차례 정도 폭발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폭발음이 어떤 원인에 의한 폭발이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예. 또 이때 그 화재가 굉장히 심했을 때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서 연기가 이제 저렇게 밖으로 많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시에는 이 연기가 이 사건 현장 내부에 굉장히 자욱하게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가 더 컸을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화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물류 창고를 짓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현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재 현장과 관련해서는 뭐 2가지 증언 정도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2가지 증언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화물 엘리베이터를 공사 중이었는데 화물 엘리베이터를 공사하다 보면 이제 절단 작업 같은 예. 걸 하지 않습니까? 절단 작업하면 불꽃이 좀 자주 튀는데 용접하다가. 이 불꽃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증언이 하나 나왔고요. 다른 하나는 뭐 담배꽁초에 의한 시발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증언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소방 당국이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발표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11명 사망에 왜 25명까지 이렇게 그러면 예. 증가했다는 발언들이 나왔느냐라고 본다면 현장 내에서의 좀 혼선들이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나오면 25명까지 나왔다는 건데 다만 확실한 것은 소방당국에서도 이 사망자 수가 앞으로 계속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예.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예. 하거든요. 이 78명 정도가 현장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14명 정도가 전화통화나 이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어쩌면 사망자 수에 조금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현장에서 나왔던 사망자 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인명구조와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 현재 현장에 도착해서 진화 작업을 독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